지금 당장 카드값 줄이실 거면요. 커피 한 잔 끊는 척 하지 마세요. 진짜 돈은 자동차 할부에서 세고, 과시 쇼핑에서 세고, 카드 여행에서 세고, 업그레이드, 중독에서 세고, 배달 습관에서 세고, 온라인 충동 구매에서 세고, 세일이라는 마법 단어에서 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는 돈이 모이면 결국 어디로 가야 하냐고요? 나스닥 흐름을 먹는 QLD, TQQQ 같은 레버리지로 가야 합니다. 왜냐면 소비는 평생 당신을 가난하게 만드는 시스템이고, 투자는 당신을 시스템 밖으로 빼내는 도구니까요. 여기서 핵심은 하나입니다. 덜 사서 남긴 돈을 그냥 통장에 싸는 게 아니라 규칙을 정해서 QLD와 TQQQ에 흘려보내는 겁니다. 단 레버리지는 칼입니다. 잘 쓰면 시간을 돈으로 바꾸고 못 쓰면 돈을 공포로 바꿉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비를 자르는 방법과 그 돈을 QLD, TQQQ로 연결하는 현실적인 규칙까지 한 번에 끝내겠습니다. 첫 번째, 할부로 사는 자동차부터 끊으셔야 합니다. 자동차는 사는 순간부터 가치가 내려가는 물건이고, 할부는 그 하락에 이자까지 얹어서 갚는 구조입니다. 월 납입금이 부담없다는 말에 속으면요, 매달 당신의 투자 씨앗이 그대로 잘려나갑니다. 자동차는 이동수단인데 사람들은 자존심을 싣고 다니느라 월급을 실어 나릅니다. 지금 할부가 있다면요, 제일 먼저 할 일은 기변 욕구를 멈추는 겁니다. 그 다음은 다음 차를 살 때 기준을 바꾸는 겁니다. 새 차가 아니라 완납이 가능한 차, 멋이 아니라 현금 흐름을 지키는 차, 그리고 할부로 빠져나가던 돈을 그대로 QLD나 TQQQ로 이체하는 자동 규칙을 거세요. 자동이 핵심입니다. 의지로는 절대 못 이깁니다. 자동차 할부를 끊는 순간부터 당신은 사실상 매달 레버리지 적립을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 과시용 물건을 끊으셔야 합니다. 명품, 브랜드 신발, 유행 옷, 고가 액세서리. 이건 기능을 사는 게 아니라 타인의 시선을 사는 겁니다. 문제는요, 타인의 시선은 월세도 안 내주고 대출 이자도 안 갚아주고 당신을 퇴사시키지도 못하게 잡아둔다는 겁니다. 겉이 번쩍일수록 속은 더 얇아집니다. 진짜 부는 옷장에 쌓이지 않습니다. 진짜 부는 계좌에 쌓이고 시간이 지나면 배당과 수익률이라는 형태로 돌아옵니다. 과시용 소비를 끊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살까 말까 고민되는 순간 이렇게 바꾸세요. 이거 살 돈으로 QLD 한 주, TQQQ 몇 주가 가능한지 먼저 계산하세요. 그리고 머릿속 그림을 뒤집으세요. 신발을 신고 남이 보는 당신이 아니라 QLD, TQQQ를 쌓아두고 미래의 당신이 고마워하는 장면으로요. 세 번째, 빚내서 가는 여행을 끊으셔야 합니다. 여행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문제는 카드로 결제하는 순간부터 여행이 휴식이 아니라 공연이 된다는 겁니다. 사진은 남지만 명세서가 더 오래 남습니다. 돌아와서 몇 달간 갚아야 하는 여행은 사실상 미래의 시간을 담보로 끌어다 쓰는 겁니다. 정말 쉬고 싶으면요, 빚 없는 밤이 최고입니다. 여행을 가고 싶다면 규칙을 바꾸세요. 현금으로만 간다. 여행 계좌를 따로 만든다. 여행비가 다 모이면 간다. 이렇게만 해도 여행이 죄책감이 아니라 보상이 됩니다. 그리고 카드 여행을 끊어서 생긴 여유는 QLD, TQQQ의 하락 구간에서 당신을 살리는 탄약이 됩니다. 레버리지에서 제일 중요한 건 떨어질 때도 살 수 있는 현금입니다. 카드 여행은 그 현금을 먼저 불태웁니다. 네 번째, 업그레이드 함정을 끊으셔야 합니다. 휴대폰, 노트북, 태블릿, TV 가전. 잘 돌아가는데도 새 모델이 나왔다는 이유로 바꾸는 순간 당신의 계좌는 계속 초기화됩니다. 업그레이드는 삶을 업그레이드하는 게 아니라 지출을 업그레이드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바꾸는 기준은 딱 하나로 정하세요. 고장나서 업무나 생활이 막힐 때만 바꾼다. 그 외는 보류한다. 그리고 보류한 금액을 바로 투자로 넘긴다. 업그레이드 욕구는 사실 공포에서 옵니다. 뒤처질까봐. 그 공포를 이기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남들보다 최신 기기를 갖는 게 아니라 남들보다 먼저 자산을 갖는 겁니다. QLD와 TQQQ는 기술 기업의 흐름을 압축해서 먹는 상품입니다. 기기를 바꾸느라 돈을 태우는 대신 기술의 성장 자체를 사는 쪽으로 옮기세요. 다섯 번째, 습관적인 배달 음식을 끊으셔야 합니다. 배달은 편리함이 아니라 편리함에 붙는 프리미엄 비용입니다. 음식값에 배달비, 수수료, 각종 추가 비용이 붙으면서 같은 한 끼를 두 번 결제하는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습관이 무너진다는 신호입니다. 돈이 안 모이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큰 돈을 펑펑 쓰는 게 아니라 작은 누수를 매일 방치하는 겁니다. 해결은 극단이 아니라 룰입니다. 배달은 주 몇 회로 제한한다. 특별한 날이나 정말 불가피한 날만 허용한다.
대신 평일 기본 식사는 집에서 해결한다. 이렇게만 해도 한 달에 남는 돈이 꽤 큽니다. 그 남는 돈을 어디로 보내냐고요? 월급날 자동으로 QLD TQQQ로 보내세요. 배달을 줄이는 순간 당신은 투자 체력을 회복합니다. 6번째, 충동적인 온라인 쇼핑을 끊으셔야 합니다. 온라인 쇼핑이 무서운 이유는요, 마찰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전엔 매장까지 가야 했고 그 사이에 생각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누워서 스크롤하다가 결제가 끝납니다. 그리고 며칠 뒤 박스를 뜯으면서 내가 왜 샀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필요한 건 의지 말고 장치입니다. 장바구니에 담고 24시간 기다리세요. 하루 뒤에 다시 보면 대부분 필요 없다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결제 버튼을 누르기 전에 같은 금액으로 살 수 있는 QLD TQQQ 수량을 먼저 확인하세요. 그러면 충동이 숫자로 깨집니다. 온라인 쇼핑은 감정으로 결제하게 만들고 투자는 숫자로 결제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감정이 아니라 숫자를 따르는 순간 계좌가 바뀝니다. 7번째, 세일이라서 사는 물건을 끊으셔야 합니다. 할인이라는 말은요, 돈을 아끼는 말이 아니라 돈을 쓰게 만드는 말입니다. 원래 살 계획이 없던 물건을 세일이라서 샀다면요, 절약이 아니라 지출입니다. 이건 아주 간단한 규칙으로 끝납니다. 세일 전에 구매 목록에 없던 물건은 세일이어도 안 산다. 필요한 물건은 목록에 들어가 있다. 필요 없는 물건은 세일을 타고 들어온다. 세일을 끊는 순간 지갑은 조용해지고 계좌는 커집니다. 자, 이제 중요한 연결을 하겠습니다. 끊는 것만으로는 인생이 안 바뀝니다. 끊고 남은 돈이 어디로 흘러가느냐가 인생을 바꿉니다. 여기서 QLD TQQQ를 왜 꺼내냐고요? 많은 분들이 절약만 하다가 끝납니다. 돈을 모으긴 모았는데 물가에 녹고 의욕이 떨어지고 결국 다시 소비로 돌아갑니다. 절약은 방어이고 투자는 공격입니다. 방어만 하면 전쟁은 못 이깁니다. 그래서 덜 싼 돈을 성장 자산으로 보내야 합니다. QLD는 나스닥 100의 2배, TQQQ는 나스닥 100의 3배로 움직이도록 설계된 레버리지 ETF입니다. 오를 때는 빨리 오르고 떨어질 때는 더 깊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사면 위험합니다. 하지만 규칙을 정하면요, 레버리지는 공포가 아니라 도구가 됩니다. 여기서 현실적인 규칙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한 번에 올인하지 마세요. 항상 분할입니다. 둘째, 매수는 자동, 추가 매수는 조건부입니다. 월급날 정해진 금액을 QLD나 TQQQ로 자동 매수합니다. 그리고 시장이 흔들릴 때, 즉 조정이 올 때는 미리 정한 조건에서만 추가로 들어갑니다. 셋째, 현금을 완전히 없애지 마세요. 레버리지는 떨어질 때 살아남는 사람이 이깁니다. 넷째, 수익이 크게 났을 때는 일부를 안전자산으로 옮기는 습관을 들이세요. 레버리지는 속도를 주고 안전자산은 생존을 줍니다. 다섯째, 소비를 줄인 돈은 무조건 투자로만 보냅니다. 남는 돈으로 보상 소비하면요, 시스템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건 심리 이야기입니다. 레버리지를 하면서 망하는 대부분은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규칙이 없어서입니다. 하락이 오면 불안해져서 멈추고, 반등이 오면 조급해져서 쫓아가고, 조금 오르면 욕심내고, 조금 떨어지면 공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를 끊는 훈련이 사실 레버리지를 다루는 훈련이기도 합니다. 배달을 참는 힘, 세일을 참는 힘, 업그레이드를 참는 힘. 그게 그대로 하락장에서 버티는 힘이 됩니다.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도 인생이 재미없어지지 않나요? 아닙니다. 재미를 끊으라는 게 아니라 빚을 끊으라는 겁니다. 즐거움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충동을 포기하라는 겁니다. 여행도 갈 수 있습니다. 명품도 살 수 있습니다. 차도 좋은 거 탈 수 있습니다. 다만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먼저 자유를 사고 나중에 물건을 사는 겁니다. 먼저 QLD TQQQ로 자산의 엔진을 만들고 그 다음에 원하는 걸 사는 겁니다. 반대로 하면요, 평생 엔진 없이 외관만 닦다가 끝납니다. 자주 나오는 질문들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QLD와 TQQQ 중에 뭘 사야 하냐는 질문이 나옵니다. 보수적으로는 QLD가 변동성이 덜합니다. 공격적으로는 TQQQ가 속도가 더 빠릅니다. 다만 속도는 곧 리스크입니다. 처음부터 TQQQ 비중이 너무 크면 하락장에서 멘탈이 먼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성향에 맞춰 섞는 게 현실적입니다. 언제 사야 하냐는 질문도 나옵니다. 정답은 하나입니다. 예측하지 말고 규칙으로 사세요. 월급날 자동 매수는 언제든 합니다. 추가 매수는 조정 구간에서만 합니다. 이런 식으로 예측을 버리면요, 오히려 꾸준함이 살아납니다. 이미 빚이 있는데 투자해도 되냐는 질문도 나옵니다. 고금리 빚이 크다면요,
그 빚을 정리하는 게 최우선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모든 빚을 완전히 없애고 시작하겠다고 미루다 보면 투자 시작이 영원히 늦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핵심은 구조입니다. 빚을 줄이는 자동 시스템과 투자로 가는 자동 시스템을 동시에 걸어두는 겁니다. 소비를 끊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이 투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해야 합니다. 왜냐면 지금 시대는요, 가만히 있으면 자연스럽게 부자가 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광고가 당신을 끌고 가고 플랫폼이 당신을 끌고 가고 편리함이 당신을 끌고 갑니다. 그 끝은 늘 같습니다. 통장은 비고 명세서는 쌓이고 시간은 빨리 갑니다. 그래서 반란이 필요한 겁니다. 사지 않는 반란, 그리고 투자하는 반란. 그 반란의 목적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내가 싫은 일을 그만둘 수 있는 선택지 하나, 아이들 앞에서 돈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는 밤 하나, 그리고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주도권 하나. 오늘부터 이렇게만 해보세요. 자동차 할부 욕구를 한 번 더 눌러보고요. 세일 알림을 꺼버리고요. 배달을 주 몇 회로 제한하고요. 온라인 쇼핑은 24시간 룰을 걸고요. 업그레이드는 고장날 때만 하기로 결정하고요. 그렇게 남는 돈을 월급날 자동으로 QLD TQQQ로 보내세요. 첫 달이 제일 어렵습니다. 둘째 달부터는 머리가 가벼워집니다. 셋째 달부터는 소비가 부러움이 아니라 낭비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계좌가 바뀌고 인생의 속도가 바뀝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